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민 교수입니다. 이분 글 맛깔스럽죠. 오늘도 그런데요. 자유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김민석을 지켜라 극한 직업 좌파 패널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돈을 구워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이게 쟁점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검찰 얘기를 합니다. 시사 프로 시사쇼 정치다 MC가 민주당 패널 강성필에게 묻는다. 돈을 빌렸으면 그리고 5년 안에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다면 그 안에 돈을 갚는 게 맞지만 김민석은 2018년 강신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니 말이다. 강성필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개인 간 채무관계에 불과한 일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더니 기소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MC는 강성필의 말을 자른다. 자신은 2018년에 채무를 물었는데 강성필이 엉뚱하게도 2008년의 일을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08년 김민석은 강신성 등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나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김민석이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송금 날짜로 차용증을 써두어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게 그 돈이 불법이라는 결정적 증거. 결국 그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MC가 물은 것은 김민석이 10년 후 강 씨에게 또다시 4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 여기서 왜 검찰 얘기가 나와야 할까? 강성필이 다시금 말한다. 지금 강모 씨가 내가 4천만 원 빌려줬는데 김민석이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개인 간 채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MC는 물론이고 시청하던 이들도 귀를 의심했을 듯하다. 정치인이 돈을 받고 채무로 위장하는 짓을 대놓고 옹호하다니. 하지만 시사 프로 MC는 녹록지 않았다. 채무라면 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성필의 궤변은 시사 프로 역사상 톱10 안에 들만하다. 강 씨가 김민석과 상당히 각별한 관계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면 좀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시사 프로에서 고생하는 건 강성필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빌미로 민주당이 메신저 공격을 하는 시점. 뉴스 A 라이브 MC는 이게 쟁점과는 상관없지 않냐며 민주당 박성민에게 묻는다. 부메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희 의원이 70억 재산이 있음에도 4인 간 채무가 2.8억가량이 발생했고 왜 갚지 않고 있는지... 잠시만요. MC가 그녀의 말을 제지한다. 앞으로는 의혹 제기할 때마다 제기한 사람이 본인 재산을 밝히면서 해야 하나요? 1996년생 청년 정치인 박성민은 이렇게 반박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가 지나친 공세도 있고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 본인이 얼마나 떳떳하냐는 식으로 비판이 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프로에선 변호사인 장현주가 메신저 공격을 변호한다. 메신저 공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정치인들에게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 패널들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이러는 건 다 민주당에서 공천받아 출마하기 위함일 터. 패널 때 했던 궤변들이 훗날 정치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기우라는 건 수많은 정치 선배들이 증명해준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대북 송금과 백현동 건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SNS를 통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는 지시를 내린다. 돌직구쇼가 민주당 패널로 나온 한민수에게 당대표의 약속 뒤집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영장 설명하러 나와서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단식으로 입원 중이라 국회에 나가지 못하니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말 대한민국은 파이자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만 겨우 확보한 상황이었다. 라디오에 나온 이준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 승인을 안 받았다며 더 검증된 백신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최민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미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요. 이랬던 최민희도 이것이 정치다에서 수많은 이들의 복장을 터지게 했던 복귀왕도 다 의원 배지를 달았다. 시사 프로 때 했던 궤변이 빛나는 배지의 자양분이 되는 셈. 이재명 지하에서도 민주당 패널들의 궤변이 계속되는 이유다. 아유 참 이렇게 마치는데 읽으면서도 씁쓸하네요. 이들의 궤변 저도 이게 좀 텔레비를 요즘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기를 치는지 대놓고 뻔뻔스럽게 사기를 쳐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도태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리로 올라가더라고요. 공천받고 아주 이재명의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하고 민주당의 핵심적인 역할하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참 이제는 텔레비가 보기 싫어졌는데, 지금 김민석이 지키느라고 극한 직업 좌파 패널들 이제 더 곤란해졌어요. 이건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도 김민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의 해명 지켜봐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김민석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제 김민석 논란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곤란하게 생겼어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김민석이 이런 불미스러운 거, 비리 뭐 여러 가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올리면 여러 가지가 터질 텐데 이거 골치 아픈데 하면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 총리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지난 며칠 전 제가 논평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뒷배 있죠.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뒷배, 중국이랄지 북한이랄지 뭐 댓글 공작이랄지 부정선거랄지 이런 데서 김민석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압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의혹이고요. 두 번째 의혹,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죽으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혹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부정선거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운동권 본류가 아니잖아요. 족보가 사실상 약한데 김민석은 나름대로 지들끼리는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공헌을 내고 뒷배, 중국이라든가 아니라 뒷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겁다.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버거워서 이참에 그냥 제거. 근데 타도살인으로 무대에 올려놓는 거지. 멍석을 까는 거야. 멍석을 깔고 멍석말이 때리는 거는 알아서들 때려라 이런 얘기예요. 무대에 올리는 거지. 총리는 검증이 세게 들어가야 되니까 벌써 이렇게 검증 세게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김민석이 무대에 안 올렸으면, 총리 지명을 안 했으면 김민석의 이런 각종 비리들이 이렇게 요즘처럼 튀어나왔을까요? 지금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지. 그러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쳐서 그냥 아주 그냥 광장에서 쬐끔 명분은 총리 시켜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총리 웃기고 앉았네. 나가서 한번 죽어봐.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버거운 상대니까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난도질을 당하니까 그냥 계속 난도질 당하게 냅두고 이거 본인 해명 지켜봐야죠. 계속 나는 그냥 본인 해명을 그냥 기다릴게요. 이러면 계속 난도질 당하게. 그래서 아주 여기서 그냥 제거. 그거지 않았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이봉규 씨 추측입니다. 그거 발끈들어지 말아라. 뭘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흥분해가지고 또 이봉규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 치냐. 왜? 뜨끔해? 이놈들. 그런데요, 김문석의 논문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논문에 탈북자를 도북자,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보네. 반도자. 도북자는 도망자의 의미라는 건데 반도자는 배신자라는 의미라는. 이거 북한식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논문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에 이상 징후가 발표됐는데 일단 북한식 표현으로 이렇게 도북자, 반도자로 쓴 거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본인이 쓴 거 맞아? 이런 의혹입니다. 석사 논문이 55페이지인데 본문은, 그리고 뭐 이제 그 감사의 글도 있고 요약본도 있고 뭐 이런 거 목차도 있고 이거 다 합치면 65페이지인데 석사 논문은 이게 뭐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글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지도교수 이름도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글에서 보통 감사의 글은 이제 가족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뭐 집사람 누구에 감사한다. 뭐 지도교수 이름도 이제 이렇게 감사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아빠 찬스 논란 있는 그 아들 이름을 뺐어요. 부인 이름을 쓰면서 아들 이름을 빼고 조금 거시기 한데 그럼 아들은 뭐 그럼 뺐다고 칩시다. 근데 지도교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지도교수라는 건 그 논문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런 확인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지도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자기 지도교수의 이름을 틀리게 쓸 수가 없고, 첫째. 그리고 그 논문은요, 지도교수가 나중에 꼼꼼히 챙겨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교수로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이름이 틀린 논문을 도장 찍는다고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어들도 그렇고. 근데 지도교수가 칭화대 법학원의 그 리자오제 요 교수인데 여기 한자 보이시죠? 이 조선일보에서도 취재를 했네요. 이거를 리자오제 요 한자인데 요 한자가 다르게 썼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데 이게 다른 한자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자가 우리 한글처럼 자기네 글씨인데 이걸 지도교수가 자기 이름 글씨 다른 거를 그냥 넘어갔다고? 근데 지도교수는 지난 5월 달에 70세로 별세를 했네. 이거 좀 국제적으로 죽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 이상하면 죽네. 그래. 하여튼 별세한 털에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도교수 이름이 당신 이름이 틀린 걸 이걸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근데 죽었어. 확인이 안 돼. 야, 이런 게. 그리고 이거를 또 김민석의 비서 출신 당모 보좌관이 상당한 도움을 준 거로 확인했네. 논문 작성에. 조선일보가 확인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네. 이 보좌관이. 자료 같은 거 당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자료 조사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는 실토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다 썼다 이랬는데 아니 지도교수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은 지도교수 이름이 헷갈릴 수 있죠. 내 지도교수가 아니고 김민석이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써봐. 그러면 지도교수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 스펠링이 틀릴 수 있지. 아니 물론 이제 박사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료를 도와주는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몇몇 후배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야 너는 국회 도서관에서 좀 찾아주고 야 너는 중앙도서관에서 좀 찾아주고 넌 요거 자료를 있잖아 좀 정리해줘. 넌 요거 좀 요약해줘. 이렇게 막 후배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쓰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혹시 다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도교수 이름이 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석사학위 받을 때 여기서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거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뭐 또 뭐 변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석사학위를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냐. 11개월 만에 그렇게 쉽게 따는데 그때 선거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는데 언제 석사학위 이렇게 논문을 쓰냐. 그러면 그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와주는 걸 저도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 도움은 받아요. 자료 조사라든가 자료 정리, 그다음에 요약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자료 찾는 거 이런 도움을 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교수 이름이 틀린 데서 이 결정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한다 김민석 때문에. 이거 보시죠.